마포갑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병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경찰 출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미랑 잡는 거는 우리 경찰 소관이잖아요. 경찰하고 해경이죠. 해경 네. 소관이잖아요. 예. 미랑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큰 범죄인데. 그죠? 맞습니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밀항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고 밀 입국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데 합쳐서 11건 있었거든요. 밀항이 3건, 밀입국이 8건이 있었는데 근데 요 통계의 함정이 뭐냐면 성공한 밀입국과 밀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성공했을 거라고들 경찰에서는 봐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걸로.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단은 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예, 거동 수상자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상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안 보이던 어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선박마다 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은 AIS라고 그렇죠. 이제 자동 식별 장치가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여기 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꺼버렸는데 갑자기 뭐 배가 오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경이나 아니면 해군 또 있잖아요. 해군의 레이더망에도 이제 걸리는 거죠. AIS는 안 잡히지만 네. 레이더상으로 이거 잡히는데 네. 이거 뭐야? 일부러 끄고 수상한데 둘이 만나는 게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보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항보다는 밀입국을 더 많이 잡고 있는데 이제 밀입국 어떤 사람들이 밀입국을 많이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추방이 됐는데 추방됐는데. 다시 취업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일자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네. 한국말도 잘하고 어디 살 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냥 배 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배 버리고 이제 나오면 여기서 미신고 선박이 발견됐다. 이러면 이제 그거 추적해가지고 가면 밀입국 한 사람들 잡고. 밀입국은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불법 체류나 불법 노동의 문제인데 네. 근데 밀항은 한국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조이팔이 성공했던 그렇죠.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했던 걸로 제일 유명한 거는 최근에 이제 라임 사건에서 김봉현 회장, 그렇죠. 예, 네, 밀항 미래저축. 시도 미래저축. 어떻게 잡아요? 근데 김창균 회장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에는 그냥 뭐 밀항 시도를 했지만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은둔하다가 이제 검거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항 브로커들하고 접촉하고 무슨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잡혔다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밀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나라 쪽 브로커,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면 중국 쪽 브로커, 그다음에 이제 어선이라든지 상선, 화물선 다 이용을 하는데요. 어선은 중국이겠지 주로. 네, 중국 많이 가고 동남아 많이 가는데 그 어선에 있는 모든 그 거기 탄 선원들을 다 포섭하기는 힘드니까 몇 명만 포섭을 해서 이제 몰래 숨어서 가거든요. 아하. 근데 다른 그 선원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 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탔는데 들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해상에서 수상한 배 둘이 만나는 것을 해경이나 군이 잡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서해 이제 공해상에서 환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한국 쪽 배에서 중국 쪽 배로 건너타고. 영화에 많이 나오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검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배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잡히면 진짜 억울하겠다. 잡아야죠. 오늘 범죄자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성공한 줄 알았는데 배 갈아탔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갈아타기까지 뭐 했는데. 수법 중에서 보면은 뭐 선박 냉각수 탱크라든지 네. 밀실 또 환기구 요런 것에서 이제 좀 은신해 있다가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터보트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간 사례는 아직까지 뭐 잡힌 사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모터보트는 큰 배 타고 들어오고. 왔다가 네. 작은 모터보트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해안으로 오는 오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뭐 10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터보트로. 10시 그 너무 위험하잖아. 근데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 주로 이제 큰 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터보트 타고 갔다가 정말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거는 뭐 위험하니까 안할것 그거는 같아요. 가능성이 낮아요. 네.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어쨌든 좀 안전하게 밀항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화된 이제 범죄 조직 아니면 밀항 브로커들이 조직 있죠. 그런 브로커 브로커들을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현지 브로커도 있고 안전하게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이제 밀항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기훈 씨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밀항 첩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삼부토건 이제 부회장입니다. 밀항을 한다는 건 네.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밀항을 할 때는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큰 죄. 예, 여기 잡히면 한 3, 40년 아니면 평생 살아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도망가고 보자. 해서 도망가서 있다가 아니면 정권 바뀌고 나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면 들어오든지. 협상해가지고 네, 들어온다든지. 이 정도. 아니면 두 번째는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는 경우에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해외에. 네, 해외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거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있다든지. 번째 아닌가? 첫 번째가 가까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김혜성 씨도 그렇고 여기 이기훈도 그렇고 다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가는 게 김건희의 오빠 나가 이게 있지 않았을까? 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서 나가서 해결해 놓을게. 아니면 조용해지면 거기 들어와. 가서 예. 거기 가서 뭘 좀 해결해 놔.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막내. 그 영상 우리 막내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생각났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그러니까 오빠 한국에서 그러지 말고 나가 밀항에 이거 아닌가 나가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 네. 이상이에요. 아마 이기훈 회장이 정말 밀항을 생각했다면 죄가 크고 네. 그리고 특검은 기한이 있으니까 특검 끝날 때까지 피하다가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때 돌아올까? 혹은 뭐 이게 정말 큰 죄면 뭐 해외 살아도 되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밀항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조이팔 같은 경우에도 밀항에 성공해서 아직도 살아있네 죽었네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장례식까지 치른 것처럼 했는데 그 그것도 장례식 보면 얼굴이 조이파 아닌 것 같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유족이 막 너무 구체적으로 장례식장을 찍고 막 관을 맞아요. 찍고 이랬는데 누가 유족이 그 관을 찍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안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도. 네, 그래서 검찰에선 그 이후에 다시 수사 시작했다가 결국은 죽은 걸로 판단을 하고 이제 공소권 없음 끝을 내긴 했는데 뭐 일단 여기 있으면 무조건 감옥행인데 나가면 뭔가 방법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가까우니까 그런데 동남아는 멀잖아요. 네. 위험하. 동남아도 밀항을 시도해가지고 실제 뭐 필리핀 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멀리요? 네네. 그렇게 중간 멀리 공해상에서 어쨌든 환승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배 멀리 할 텐데. 별걸 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도 보통 뭐 이런 범죄자들은 뭐 5년, 10년 최소 5년, 10년 이상 이제 예, 장기간 구금 생활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 사람들이 잡히면 10년 이상이다. 그렇죠. 네. 네. 그 이기훈 씨도 왜냐면 이분이 나이도 있어요. 지금 50대 후반인데. 네. 그리고 이런 회사의 부회장 혹은 회장 직함을 달고 있을 정도면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사회생활도 얼굴 내놓고 언론에 나온 사회생활도 꽤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밀항할 정도면 이거는 엄청나게 뭐 큰 죄를 저지른 큰 거죠. 예, 네. 한국에서 못 살겠는데. 네.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난 18일인가요? 그때 수배가 된 이후에 아마 이제 전포 그 한국 포구에 전부 다 해경들하고 경찰들이 쫙 깔려 있을 겁니다. 해서 다 수배 전단지 다 붙어 있고 확인을 할 텐데 이 수배 전단지를 보면서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신체 특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키, 몸무게, 그다음에 아. 흉터, 뭐 어디 뭐 보조개가 있다든지 귀가 어떻게 그렇지. 생겼다. 저 안경을 벗어버린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다 머리카락을 위장을 하거든요. 가발 써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위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낚시객 어선을 탈 경우에 낚시객으로 위장을 한다든지 다 하기 때문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흉터 같은 거 손에 어디가 뭐가 있다라든지 문신이 있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름이니까 또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상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현상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전상금 않을까. 특검 예산이 없나 보다. 그런갑다.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어쨌든 뭐 밀항 그 브로커들 그 조직에서 어쨌든 은밀하게 접선을 하고 은밀하게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돈을 받아가지고 뭐 선박을 매수한다든지 이제 이런 절차들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걸리겠죠. 근데 그 과정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뭔가 경제적 유인이 있고 했을 때는 자기 신변도 보장된다든지 하면은 지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신고는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중간에 500 버는데 예. 야, 이거 신고하면 5천이란다 야. 그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알선 돈 받고 알선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큰 범죄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근데 500만 원. 저렇게 알려지고 큰 사건 특검이 하고 있는 사건인데 브로커들이 그래도 아 나 이 사람 돈 좀 받고 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 쉽지 않죠. 그래서 전 이번에 쉽지 특검이 않습니다. 예. 이 현상 수배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하. 아주 이거는 전문가죠 사실은 이게 아하. 실질적으로는 이미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밀항 브로커의 의지를 밀항을 엄두내지 예, 마라. 네, 네. 꺾어놓는 효과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걸리면 밀항 조직 일망타진 될 테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밀항 단속법에 보면은 네. 이게 기수 미수뿐만 아니라 네. 예비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예비 음모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 규정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도 기수로 보는구나 그냥. 뭐 예비 어쨌든 음모 자체를 처벌합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예비 음모를 거의 기수 취급을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미 예비 음모죄는 성립을 한 거예요. 있어. 예, 나 밀항 할 거야라고 하고 브로커를 접선을 했거나 연락을 했으면 이미 예비 음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가 아예 연락이 지금 다 끊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브로커 예, 예. 조직하고도. 괜히 브로커도 저렇게- 뉴스 봤을 테니까. 그렇죠. 예. 야 우리까지 딸려 들어간다 야. 네. 그래서 상당히 저 현상 수배는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김혜성 씨 지금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첩보영장이 이제 그 여권 무효화하고 그다음 인터폴 협조 받는다고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일단은 여권 무효화라는 거는 여권 무효 처분을 먼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2번을 통지를 해가지고 송달이 2번이 안 됐을 때 네. 그다음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여권 무효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달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뭐 요즘에는 다 전자송달도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통보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시대에 한국에 없는 게 뻔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한국 주거지로 송달을 한다는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이 법이 현실을 자체가 못 따라가는 거죠. 행정절차법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예외 조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범죄자들한테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을 일단 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됐잖아요. 근데 적색 수배를 쫙 뿌렸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인터폴이 가서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적색 수배가 뿌려졌다. 그런데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국내법상 이 사람이 검거가 됐다.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가 됐다. 그래서 스크린을 했더니 적색 수배가 됐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적색 수배가 됐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아닙니다. 않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언제 다 사실은 찾아줘.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권 무효화가 중요한 게 어떤 나라든지 여권법이라는 게 있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돌아다닐 때는 여권이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들고 다니게 돼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다, 여권이 무효화돼서 여권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제 적색 수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 네, 달이라는 중요한 게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숙소를 보여버린다든가. 네. 그죠. 현지에서. 근데 이제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있다가 네. 며칠 전에 태국으로 출국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 경찰이 베트남과 태국에는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 글로 동화를 네, 많이 가서. 코리안 데스크가 뭐냐면 현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안부, 그다음 태국은 왕립 경찰청 안에 한국 그 코리안 데스크라는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서에 한국 경찰이 파견을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하고 수사 공조 뭐 이런 도피 사범들 검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필 베트남에 있다가 또 태국으로 나를 갔다. 잘못 걸었네. 예,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빨리 검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는 캄보디아가 있죠.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지금 김건희 씨와 그렇지. 여러 가지 예.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 걸로 캄보디아로 미리고 갈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그 접경지대 뭐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그렇지, 있지만 그렇지. 거기서 캄보디아 쪽으로 충분히 뭐 거기는 미립국 그냥, 시도를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거기는 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차 타고 다니거든요. 네. 뭐 중간에 뭐 확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캄보디아네, 태국이네 이렇거든요. 캄보디아에 도이치 캐피탈인가가 있다고 또 하던데. 그래서 그쪽은 충분히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데스크 설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필리핀 뭐 이렇게 태국 이런 데 도피해 있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조직 범죄들 거기에 다 이제 사실상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범죄자들의. 그러면 이 김현성 씨가 왜 태국을 갔나 했는데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도 네. 배제를 못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캄보디아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은신해 버리면은 사실상 뭐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건달들 다 세워놓고 대저택에서 예, 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몇 달 몇 년이고 충분히 사실은 은신할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잡지? 국제 공조로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그 국제 공조라는 게 이제 인터폴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폴은 그렇게 잡으러 다니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잡으러 다닐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 예. 그럼 뭐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한국에서 그쪽 현지와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현지에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위치, 주소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현지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에서 현지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혹은 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들어와야 한다라고 설득하거나. 맞습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긴 하죠. 사실. 그리고 제보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거기 이제 교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교민들이 봤다 이러면서 요즘에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제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현상금 네. 그리고 뭐 신체 특징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위장에서 다닐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서 어떤 검문이나 이런 절차들도 피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돈이 현재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누군가 도와주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해외로 간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